아직까지 시장은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어제, 오늘 이 거래를 연속해서 크게 밀려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좀 특징이 있다면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내일장에 대한 힌트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KTB 투자증권의 김용서 연구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승이든 하락이든 좀 단서가 있어야 될 텐데요. 먼저 내일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국내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뭔가 상승 모멘텀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게 좀 가장 좀 핵심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연초 이후에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고, 코스닥 지수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개별 종목도 굉장히 좀 과열이 심했죠.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좀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좀 어둡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또 중국 경기도 계속해서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 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그 차익 실현 압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국내 수급, 특히 좀 기관 쪽에 좀 차익 실현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좀 오늘과 같은 좀 급락 현상이 나왔는데요. 내일도 좀 기관 쪽에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원인. 핵심적인 그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코스닥 쪽 그 기관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대신해서 좀 반대편에 있는 환율의 어떤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좀 방어주 쪽으로 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는데, 과연 내일도 좀 이러한 흐름이 계속 될지 여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그 원달러 환율 지금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외환 시장의 방향성도 좀 단기적으로는 그 외국인 수급을 좌우하기 때문에 외환 시장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쪽 내용도 짚어볼까요? 해외 쪽에서는 일단 경기 지표 쪽에서는 이제 미국의 그 7월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그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건축 허가 건수라는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면서 또 그 시장의 어떤 그 인플레 기대 심리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계속해서 조금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간접적으로 미국의 그 부동산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부진한 제조업 경기를 계속해서 좀 부동산 경기가 좀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내일 만약에 이 지표가 잘 나올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준의 그 연내 금리 인상,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좀 정당화 시켜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표 하나가 그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크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좀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이 유지될 거라는 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중립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이랑 유럽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상품 가격이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여기에 따라서 또 달러와의 방향성, 또 외환 시장의 방향성이 좀 종합적으로 내일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수들 이야기를 쭉 듣기로는 아직까지는 좀 반등의 힌트는 찾지 못했는데요. 내일 증시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 그 코스닥이 좀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가격 측면에서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가격 조정은 충분히 좀 받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120일 지지선인 그 70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내일도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좀 하락폭을 키운다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700포인트를 이탈을 할 경우에는 다음 지지선은 650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수 기준으로 7%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 이상 또 종목별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을 하시고, 만약에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 비중을 조금 이제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에 70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조금 이제 저가 매수를 하신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관망하시면서 좀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지금 저점 매수 가능할까요?
유가증권도 뭐 물론 저점에서 가능하겠지만 글쎄요. 지금 저가에서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업사이드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그 시장 방향성 시황 자체가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뭐 자동차나 오늘같이 통신업 업종이 좀 오르긴 하는데 그쪽을 좀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그냥 관망을 하시면서 오히려 코스닥 쪽에 좀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좀 실적 높은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저가면서 하시는 기회를 기다리시는 게 지금 대형주를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좀 나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다 이 말씀이시군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미리 보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동시효과 구간 짚어드리겠습니다.